한국인들은 혹시나 일본의 월급이 한국보다 높다고 해서 좋다고 오지 마라. 너희 말에 따르면 일본은 위안부들을 강제로 연행한 나쁜 나라잖아. 그런 나라에서 일하면 너희 부모가 슬퍼할 거다. 나중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한국인들은 절대 고용하지 말아주세요. 최근 일본에서 전염병이 진정되고 일본의 기업들이 이젠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본은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 보도한 기사들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와는 달리 최근 일본 언론에서 빈곤한 정규직에 대해 대서특필하자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아사히 계열의 주간 매체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과 비교해 수많은 경제 지표에서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였죠. 그런데 이젠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정규직들조차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관동에 사는 20대 직장인을 예로 들며 현재 일본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대 직장인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약 140만원 정도의 월급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오히려 취업활동에 실패해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던 시절엔 약 250만원 정도를 벌어 정규직을 얻었을 때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높아져만 가는 일본의 집값으로 인해 20대 직장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만 해도 평균적으로 약 60만원 정도이기에 생활비를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140만원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사에 나온 20대 직장인은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하며 옷도 살 수 없고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는 한 달에 한 번 근처에 목욕탕을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예가 아니라 현재 수많은 일본의 20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한국과 비교하며 자랑하던 20대의 취업률이 얼마나 혐오맹랑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일본의 저임금 문제 중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는 예전부터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지도 못한 상황에 이젠 정규직들조차 빈곤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생 노동성이 매년 실시하는 인구구조 기본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7년도와 2020년도의 정사원의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 최저임금의 1.1배 미만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007년 1.5%에서 2020년도에 3.8%로 증가했으며 1.3배로 넓히면 4.1%에서 무려 11.7%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전염병이 안정화되고 워낙 취업자리가 많아져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으니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를 읽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격하게 공감하며 일본 정부의 문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여행사에서 120만원 정도를 받던 정사원이었습니다. 친가의 도움 덕분에 생활할 수 있었지만 혼자 번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정사원일 때와 임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젊은 정규직을 싼 급여로 사용하고 있다. 젊은 사람보다 일도 하지 않는 기득권층은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 나라의 정책도 문제지만 일본의 회사들도 다를 바 없다라며 신입들을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일본의 문화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죠. 실제로 일본의 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임금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엄청난 수준이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평균 임금은 약 437만엔 정도로 35개의 가맹국 중 22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8, 90년대 일본 임금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경우 이미 2015년도에 일본의 평균 임금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던 시간 동안에 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면 일본의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불과 6% 정도였고 반면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무려 88%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영상을 통해 일본인들의 오르지 않는 임금과 꾸준히 성장하는 한국인들의 임금을 비교해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 수치가 실제 일본인들의 생활에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영상에 처음 나온 일본인들의 반응처럼 그저 한국인들을 일본에 돈을 벌기 위해 오는 사람들로 생각하던 일본인들의 주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일본의 임금 지표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평균 임금은 이미 일본보다 한국이 위입니다. 백신이나 EV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이제 한국을 견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한국을 배워야지만 일본의 임금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일본인들이 자존심까지 버리고 이토록 한국 기업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버블 붕괴로 생긴 일본 기업의 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 당시 일본의 기업들은 대대적인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일본 기업들은 한국처럼 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위기가 닥치면 해고나 임금 삭감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본 노동자들로 인해 일본의 산업 구조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임금 인상보다 고용 유지를 우선하면서 전반적으로 힘이 약화된 것인데요. 연봉제가 보편화된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개인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30%대를 유지하던 노조 조직률이 2019년 16.7%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일본인들 스스로가 많이 벌 수 없다면 모두가 적게 받더라도 해고만은 면하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끝없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 정체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제 경쟁력 약화 역시 한국에게 임금이 추월당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지만 일본 제조업이 한국에 비해 그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생산성 역시 높이는 게 불가능해지자 임금 상승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하자 일본은 이제 국가와 국민 모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지금의 발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임금 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는 한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왔지만 10년 후에는 일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가게 될 거야. 10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나마 한국이면 다행인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임금 문제를 생각해보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도 늘지 않는다. 그 결과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도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우선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월급에서 다루는 세금과 사회보장비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 역대급 초고령화 사회는 드디어 입구앞까지 왔습니다. 몇 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20년은 의료비와 사회보장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겠네요. 문제는 사회보장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고령자 본인들이 아니라 무서운 기세로 계속 줄어드는 현역 세대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으니 절망적인 것입니다. 일본 기업의 간부들과 정치인들이 일본의 미래를 부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들은 이권에 얽힌 정치인들을 선택하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혜택을 준다. 어찌됐든 일본의 빈부격차가 격렬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정규직도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은 더 빈곤한 편입니다. 유급휴가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보장들 역시 거의 없죠. 지금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소비 경제는 회복할 것 같지 않네요. 즉 앞으로도 급여 상승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해. 유엔이나 개발도상국에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취급을 받고 있을 뿐이야. 한국은 임금이 30년 동안 무려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들이 쓸모가 없었다는 말이겠지요.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격차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세계 경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규직조차 가난해지고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